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저희가 지금 도착한 이곳이 주민들께서 이 폐기물 재활용 업체 악취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그 업체 현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내려서 좀 더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처음 온 손님들은 거의 다 이 냄새에 이제 질식을 하고 가고, 특히 8개 마을에서는 명절 때도 왔다가 단일로 왔다 그냥들 갑니다.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이 악취 때문에 그냥들 다 떠나고 그래요. 그래서 인심마저 참 흉흉하고, 또 특히나 이제 명절 때 와서 문 열어놓고 가족들이 왔다고 지낼 수가 없어요.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인 양반들만 계시는 분들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나 냄새 나도 그냥 나 죽으면 그만이야. 우리 자식들 여기 안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제 후손들이나 우리 자식들이 남아서 생활할 사람들은 이게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어떤 업보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이것을 지금은 뭐 냄새 개선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이거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같이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페트롤 전북 하멘커 간다. 오늘은 정읍시 옹동면에 나왔습니다. 이미 페트롤 전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읍 옹동면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의 악취 문제, 그리고 석산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의 이야기, 아울러서 시와 시의회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이곳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 앞인데, 오늘 특별히 환경연대 박운성 부위원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부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비공장에서, 과거에 퇴비공장으로만 용도가 있을 때는 이렇게 냄새는 아주 견딜만 했었습니다. 근데 폐기물 공장으로 바뀐 데 가면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경부터 된 모양인데, 시에도 그렇고 아무런 보안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용도 변환만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 법적 위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한 조치도 없고 주민들과의 합의나 대화 한마디 없이 용도 변환을 해줬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가요? 아닙니다. 가축 분뇨만 해서는 이렇게 냄새가 난다라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동물의 사체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발효 상태를 밀폐된 공간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지금 바깥에 오픈시켜 놓고 하는 게 대다수고, 이제 용량이 많아서 그랬겠죠. 그러다 어떤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사실상 이게 운영이 되려면 환경기사도 있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옹동 1, 2마을 이장입니다. 부장님은 이 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하고도 가까이에 떨어진 마을입니까? 아니요, 바로 옆에 동네거든요. 바로 옆에요? 네. 그러면 이 냄새, 이 악취를 거의 매일 맡고 생활하시나요? 네, 매일 맡고 사는데 아침에서 저녁까지, 잘 때까지는 냄새가 계속 나요. 혹시 안 나는 날도 있습니까? 날씨가 좋아서. 아니요, 계속 지금 냄새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그럼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게 퇴비 공장에서 폐기물 재활용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 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그 농사 지면서도 주민들이 지금 계속 이 악취를 맡고 살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말끔하신 분들, 이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민들이 옛날처럼 맑은 공기, 맑은 천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지 정말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다 주고 업자들은 묵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이 문제가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악취 맡아보신 그걸 아시겠지만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체에서 나오는 하천에 유입되는 그 폐기물 그 자체가 지금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신경도 안 써주시는 정읍시청, 문제가 심각해요. 나는 환경과가 이렇게 너무 약한 줄은 저는 몰랐어요. 환경과가 어떻게 참 주민들을 위해서 공기 이런 데도 신경 써주시고 뭐 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주민들 완전히 그냥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동농조합법인의 송원준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우리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예. 호소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잖아요. 예. 지금 이 업체에서 어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지금 하수온이 그 전주시청 전주시 하수온이를 저희 처리하고 있어요. 예. 하수 온이. 온이 네. 그게 어떤 겁니까? 하수온이 종말 처리장에서 1차 발효 과정을 거치고 물은 방류를 하고 그 찌꺼기 그 건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온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저희 직원분들이 비닐로 덮고 있는 저 안에 있는 것이 그 하수온이라는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하수온인데 저것은 이제 1차 발효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교반을 타고 나와가지고 숙성이 한 지금 70% 정도 된 거예요. 70%. 지금 그 이 냄새는 예. 어떤 냄새예요? 지금 보시면 옆에 가축 지금 소 냄새가 나시잖아요. 주변에 가축 냄새하고 퇴비 냄새가 확실히 달라요. 저희하고. 그럼 지금 이 업체의 냄새가 아니라 예. 주변에 가축 예. 저희 냄새가 납니다. 저희도 냄새가 나는데 이제 같이 혼합적으로 같이 나다 보니까 대표님의 말씀과 이 주민 마을 대책위의 예. 분들의 목소리가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주인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 많이 양호해진 편이죠 지금. 저희가 이 업체를 인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2년 가까이 됐네, 2년. 그 전과 지금의 좀 다름을 말씀하시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악취가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을 때 실제로 많이 났었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악취가 많이 개선이 됐죠. 한 40일, 50일 정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지금까지. 예. 이 내용도 주민들과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이것은-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이 심해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주민들과 아닌데. 소통을 좀 안 하십니까? 소통은 몇 번 했죠. 여러 번 했는데 저희가 마을 주민들이 한 20년 동안 너무 고통받으셨다고 하셔서 뭐 저도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 저도- 고향이 예. 어디세요 정확하게? 태인이에요. 바로 옆에 태인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요? 태인입니다. 태인. 태인에 살고 예, 계시고요. 예, 예. 어. 그래서 저도 이제 다 부모님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와서 항상 1번이 악취고 악취를 먼저 우선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입을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옛날 회상하니까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와서 하다 보니 약간 좀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주민들분은 항상 죄송하고 앞으로도 뭐 저희가 또 나은 사업체가 그래도 저희가 방금 전에 만났던 주민들의 목소리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그러세요. 아마 이 부분은 방송이 나갈 때 어떻게 또 차이가 나는지도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설이 현대화된 시설은 아니잖아요. 이거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렇게 뭐 저희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지금 뭐 저걸 저희가 네. 이것을 예. 보수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금 제가 보시면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수공사를 한 14에서 15회 정도 했어요. 이게 보수공사라고 하기에는 참 이게 땜빵식으로 지금 뭐 누가 봐도 그쵸. 예, 보일 수밖에 저희도 없는. 하고 싶은데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왜 손을 못 대게 합니까? 민원 때문에 그러죠, 민원. 아니 그 민원의 민원이 취지가 악취인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악취를 막기 위해서 현대화를 하자는 건데 그쵸. 현대화를 하면 실제로 이 냄새는 70% 이상 감소하고 근데 시에서 행정에서는 그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으니 주민들하고 갈등이 때문에 못 되겠다, 안 된다 지금 하면. 그러면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예. 이걸 어떻게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저희는 악취는 일단 마감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제가 dom식으로 씌우면 이 악취는 70% 이상 잡을 수 있고 저는 그럼 지금 현재 시설을 다 철거하고 돔으로 씌우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기존에 아무리 저희가 이 방판으로 갖다 대도 금방 2년을 못 가요.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옆에 지금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까지 이 냄새가 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까? 그 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뭐 저희 냄새뿐만이 아니라 바람이 매일이 불진 않아요. 오늘 지금 뭐 태풍 온다고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민분들 이제 만나보시면 최근에 한 50일 정도는 냄새가 이 수치가 있어요. 저희가 악취 저감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 시에서 설치한 건데 그 데이터를 보시면 한 50일 정도는 데이터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요. 그 내용도 또 좀 다르고 그래서 아니,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는 제가 거짓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데이터니까 그 전에는 많이 오버가 됐어요.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악취니까 악취를 제가 잡는데 지금 우선순위로 잡고 있으니까 좀만 더 지켜봐 주시고 좀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의 송원준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현장을 좀 다녀왔고요. 근데 환경 과장님과는 악취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주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을 좀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좀 가보셨나요? 예, 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과장님도 그런 악취를 예, 악취가 일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그 대표의 말씀도 들었고 업체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려면 현대화 시설이 필요한데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들은 또 업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에도 반대하는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참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현재 민원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은 가축 분뇨와 이제 폐기물 처리를 같이 하는 병행하는 업체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악취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이 담당 직원이 현장을 출장해서 예. 점검을 실시하고 지금 악취 필요할 경우는 악취 샘플을 지금 채취를 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연구 분석 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예.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부적합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분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정처분이 그럼 내려진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이 업체는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인데요. 예. 지금 당 사업장이 지금 행정소송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인용이 돼서 예. 현재는 지금 행정처분이 지금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업체 측의 가처분이 인용된 거는 업체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업체는? 일단은 지금 저희 이제 아까 앵커분이 말씀하신 시설 개선을 위한 예. 건축 허가 절차가 지금 저희 시에서 이제 불허가 처분이 나갔는데 예. 그거에 따른 이제 행정 소송을 이 업체에서 제기를 하셨어요. 예. 네, 그거와 같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같이 접수를 하셔서 예.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인용이 돼서 예. 현재 지금 저희 행정 처분은 지금 예. 중지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의 입장, 또 업체의 입장, 행정의 현 주소. 자, 그러면 이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제가 가서 보니까 뭐 땜방식으로 그 건물 외벽을 지금 뭐 메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업체 대표 말로는 현대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타 지역의 좋은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안에서 작업이 가능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좀 약간 저희들 행정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일단은 저희 이제 환경 분야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네. 네, 악취 민원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제기가 되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업체는 지금 신고 대상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예. 앞으로 이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 하루하루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요인을 또 이 악취로 보고 있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은 뭐 행정에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업체에서도 이제 반입하는 폐기물의 성상이나 이런 것들 좀 변경을 해서 네. 예, 지금 악취가 조금은 지금 경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업체 대표 말로는 한 최근 50일 동안은 뭐 그렇게 악취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예. 하시더군요. 물론 주민들과의 내용은 대치가 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읍시의 백근대 환경과장이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화맹커가 간다. 저 산 위에 있는 곳이 문이었는데 지금 이만큼 파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아래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앉아서 죽어야지 어디로 나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게 지금 무슨 것이에요. 여기 지금 저도 시집 온 지가 지금 50 지금 몇 년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여기는 진짜 너무 거다나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전 살 때부터 또 애 아빠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가 본 태자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집을 짓고 나니까 이게 석산이 들어온다고 말이 되더라고요. 거리나 멀만 하면 바로 앉으면 뻔히 보이는데 만날 저걸 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돌려 앉았다든지 뒤에 있다든지 이러면 차려놨지 앞에 많이 보이는데 많이 한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골 큰봉 그 석산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그 법률에 있어요. 지금 저 앞에 석산 개발지하고 이 집과의 거리가 300m 이내였었거든요. 직선거리. 예, 직선거리가. 근데 이제 업체가 설계 변경을 해서 305m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리 제한, 300m 제한 밖으로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이제 설령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왜 문제가 크냐면은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석산 개발을 다 반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 영향 평가만 받게 되면은 이 주민 의견은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골 석산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석산 관련해서 주민들의 또 피해 목소리가 있어서 석산 현장으로 왔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정읍 동학시정감시단 운영위원 홍정영입니다. 같은 옹동면의 석산 현장인데 이미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산은 개발이 많이 된 그런 석산 같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던 그 현장이고요. 예. 지금 상주산 전체적으로는 지금 25년째 석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 허가받은 업체는 또 추가 10년 허가 기간 시청을 받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계속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현장은 지금 5개 업체 중에 한 곳인데 이번에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를 했어요. 처음에 그 20만 제곱미터 넘게 신청을 했다가 지금 저기 그 경관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면적을 줄였고요. 또 그 경관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쪽에 그 보이는 숲 속에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가 개체군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보안 요청을 했었고 옹동면 대책위에서 이번에 그 시장님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석산 개발, 25년 동안 진행된 석산 개발로 옹동면 주민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가 지금 현실화되어 있다.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를 조례를 통해서 합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등산로 같은 데도 휴식연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휴식연제 같은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소송 중에 있는 석산개발업체 대표를 만나놓고 하겠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표이사 백승조입니다. 지금 여기 환경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주산의 석산 개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최초에 저희는 여기는 토사 채취하고 골재 선별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주장하시는 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맨 처음에 여기를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옆에 넘어가 석산이 또 하나 신청한다고 하니까 반대했던 이유가 니네가 토사 채취 우리가 예전에도 여기서 채취를 했었는데 니네를 허가를 해주면 석산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안 되니까 시에서 허가 내준다고 하면 니네는 상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여기를 보시면 우리를
자꾸 석산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순수하게 토사 채취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는 2년간 여기서 사업도 못하고 상황입니다. 지금 석산 개발 허가와 토사 채취 허가가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제가 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이쪽에 오랜 세월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구해서 이분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모래가 없습니다.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모래입니다. 지금 모래가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뭐 네미콘도 만들어야 할 거고 또 현장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법이냐면 계획관리 지역에 모래 공장을 만들어라는 거. 그래서 정읍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령으로 5대 환경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허가를 내서 문제가 될지는 전부 거시기를 받으라고 했어요. 예? 그럼 점치고 받으라 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분류번호입니다. 이게 제조업 분류번호입니다. 비금속 광활재 분쇄 생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분류 코드고 한국산업표준협회에서 한 겁니다. 이게 공장으로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에요? 이건 아주 환경도 저희는 소규모 영향을 평가한다. 이거 해당 사항이 없는 자리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여기서 거리에 관계없이 아무 하자 없이 허가를 내는 자리입니다. 이게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이제 주민들분이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허가를 내서 공장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모래를 생산해서 각 네미콘 업체나 건설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데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냈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제 시에서 최종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불허한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는 이게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이탈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소송 1심에서 지난 4월 28일 날 민원인들도 보조 참가에는 들어와 보셨고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 다 기각 처리됐고 시장님 시도 재량권 이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하겠습니다. 그 승소했는데 또 항소를 시에서는 해가지고 지금 2심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 토사 채취 허가가 나면 어떤 그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피해는 좀 석산과는 다릅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기 계신 분이나 저기 마을 사람 분들은 저희한테 발파한다. 또 마을 어르신들이 맨 처음에 오셔서 하는 말이 뭐 니네 석산이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환경적으로 안 좋았다는 뭐 내지 저기에 소리, 진동, 먼지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토사를 가지고 침전지를 만들어서요. 그대로 물에서 이 기계에다 놓고 모래하고 흙하고 분류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래가 나오고 그걸 제품화해서 판로를 일반인들한테 팔든지 네미콘 회사에다 팔든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석산 저도 이렇게 피해를 안 가게끔 저희가 허가 나도 이분들한테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과장님과 석산 개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최승우 과장님,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석산인데 예. 지금 석산 개발과 관련해서 허가가 나간 곳은요. 예. 총 6개소로서 예.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옹동면 상산리에 2곳, 예. 산해면 동곡리에 1곳, 예. 감곡면 통송리에 1곳 등 4곳이고 예.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취소된 사업장은 각각 1곳 등 2곳이 되겠습니다. 예.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신규 개발하고 허가 연장 건이 지금 하나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기관인 전라북도 지방환경청에서 개발 업체에서 접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 우선 협의토록 하라는 보완 통보를 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석산 확장 허가 연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장도 신규 개발건입니다. 예. 요것 또한 그 옹동면 상산리에 소재한 한 개 업체가 우리 시에 확장 허가 신규 개발을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예. 좀 복구 계획 서류 같은 것들이 미비해서 사업 보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예. 정읍시
그러니까 비단 뭐 석산이 정읍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은 겁니까 이 석산 개발이?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은 사실은 4군데인데요. 예. 결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예.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죠. 그 옹동면 주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이면 주민들 또 정읍의 시민단체 분들이 함께 이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시에서는 이런 신규 개발 건에 관해서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 뭐 환경과든 산림녹지과든 지금 이 악취와 석산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에 또 업체의 또 민원에 봉착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현명한 또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읍시 산림녹지과의 최승호 과장이었습니다. 정읍시의 최재기 의원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도로 사정도 지금 좁은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 비껴갈 수 있는 그 시기라도 좀 마련해놓고 예. 모든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참 돈벌이가 된다. 네. 주민은 피해가 온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몇이 이렇게 해갖고 뭐 대표자, 주변 대표자, 또 뭐 주변, 해가지고 그냥 얼룩뚱땅 그냥 뭐 그저 설명회도 없고 뭣도 없고 예. 그냥 넘어가 버리는 상황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시골 지역은. 예.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없이 이제 이루어졌던 상황 같아요. 예. 그런 게 지금이라도 뭔가 개발이 다시 될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예. 공청회도 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주민들의 그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면서 그 사업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